서울대 학생을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또 다들 선망하는 직업 또는 뭐 대기업에 입사한 분을 봐도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은 낮아요. 왜 그럴까? 객관적인 성취를 하더라도 주관적인 느낌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멤버십 라이브 상담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리 공지드린 대로 자존감입니다. 사실은 자존감 하면은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너무 흔한 단어이고 뭐 뜻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테고, 오히려 너무 많이 다들 다뤄서 좀 지겹다, 모든 것을 다 자존감으로 귀결시키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자존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대부분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다 귀결되는, 자존감 자체도 하나의 어떤 용어이지만 그 이면의 하위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 정규 영상을 자존감 시리즈로 그 하위 요소들을 하나씩 계속 다뤄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조회수가 그래도 자존감이 평타 이상 치고, 제 유튜브 조회수 1위도 자존감 관련된 거고 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죠. 그리고 햇살님이 자존감에 대해서 방송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어떻게 보면은 이 느낌,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자신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이런 느낌인데 잘 모르겠고, 높이고 싶은데 잘 안 높아지고, 이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그림으로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양한 영상들에서 자존감에 대한 설명을 좀 쉽게 드린 게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의가 사실은 딱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하위 요인도 많죠. 근데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방식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그걸 했는데, 많이들 자기를 뭐 존중하는 거다,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거다, 이런 느낌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보냐,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 기준이 나인 거, 포커스가 나인 거, 안테나가 나인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게 괜찮고 안정적인 분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편안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예민하고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아에 많이 집착되어 있을수록 인간관계가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나와 남의 관계라고 대략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의 공통점은 이게 좀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나와 남의 비중인 건데, 그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많다. 자존감도 똑같아요. 이게 쏠려 있을수록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죠. 이 밑에 있는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반대로 의존 욕구, 친밀감의 욕구는 상반된 인간의 본능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한데 쉽지가 않고, 나보다는 남에게 비중이 많이 가 있고 안테나가 가 있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괜찮게 생각하는지, 또 있는 그대로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는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안정감이 있는지, 다 이런 식으로 나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나에 대한 안테나, 남에 대한 안테나의 이 균형이 남쪽으로 많이 가 있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 이런 설명을 우선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텐데, 하위 요인들이 있죠. 자존감에 대한 다양한 책도 있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하셨겠지만 설명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거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뭐가 틀리다라고 볼 수 없고요. 다 두루두루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좋고, 저도 저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자율성,
관계성, 그 다음에 유능성, 좀 막연하죠. 그래서 조금 풀면은 자율적으로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한다. 자기 주도.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다, 내 인생.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또 단순하지가 않아서 내가 나의 운전대를 쥐고 운전을 하려면 그냥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를 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좀 치우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느낌도 포함이 되고, 또 독립적인 욕구가 사람은 다 있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또는 남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대로 너무 수동적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자기 조절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계성. 관계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간관계 같은 그런 거죠. 누군가와 관계 맺는 그런 부분이 자존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과거에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당연히 가족이 포함되겠고요. 근데 그게 자존감이랑 무슨 상관이냐? 자존감이 높으면 관계를 잘 맺고, 자존감이 낮으면 관계를 잘 못 맺고, 그거 너무 당연한데, 그런 원인과 결과가 그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내가 관계를 잘 맺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자존감이 높아져요.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옛날부터 있던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인간성이 중요하고 사회성이 중요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게 뭐 혼자 뭐 밥 먹고 살 수 없고 뭐 이런 생존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화 심리적으로 보면은 내 주변에 나를 믿고 나를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있어야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느낌을 가져요. 외롭지 않다, 친하다, 이런 정도의 그냥 느낌적인 좋은 느낌, 그게 아니라 사냐 죽느냐. 내가 내 주변에 내 편이 있으면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고, 내 주변에 내 편이 없으면 오히려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다가 무리해서 배척될 수도 있고, 적이 많으면 또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자기 안정감이랑 관련이 많이 됩니다. 내가 안전하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심리적인 안정이 찾아오니까요. 우리는 불안하냐 안 하냐, 불안이 너무 지나치는 게 흔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 항진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듣잖아요. 교감신경 항진은 뭐 원시 시대에 사자가 나타나면 사람이 도망치든지 싸우든지 어쨌든 간에 근육에 힘이 많이 필요하고, 소화 기능은 줄어들고 근육에 피가 많이 쏠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러는 전투 모드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 안정감이랑 다 관련이 되는 거죠. 내가 안전한 느낌이 있을 때 심리적인 안정, 신체적인 안정이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다, 내 주변에 내 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 불안정한 거고, 이런 모든 느낌이 다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자존감의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와는 밀접한 관계가 되고, 태초의 인간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존감에. 그래서 부모가 내 편이냐 아니냐, 나의 마음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내 말을 좀 듣고 생각해 주냐 아니냐, 이런 경험을 무수히 많이 하면서 안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살만 하겠구나, 내 편이 있구나. 그래야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자율성 자기조절감, 그리고 관계성 자기안정감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자존감 하면은 지금 설명드릴 이 세 번째 것만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분위기예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능성, 쉽게 말해서 내가 뭘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할 거냐 아니냐, 사회적으로 성취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성공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요, 취직에 실패해서요, 꿈을 못 이뤄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관련이 되지만 3분의 1 정도의 영향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또 보고 또 보고, 더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표를 성공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진 거라면, 그렇게 한번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3분의 1만 순간 해결된 거라서. 이 유능성이라는 거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주관적인가요? 성취, 성공 이런 거는 객관적인 지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은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성취를 한 사람이어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합격을 한 서울대 학생을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왜 그럴까? 또 다들 선망하는 직업 또는 뭐 대기업에 입사한 분을 봐도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은 낮아요. 왜 그럴까? 자존감이 높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고 또 실력 발휘를 해서 내 실력에 맞게 들어왔다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똑같은 성취를 하고서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운이 좋아서, 그 당시에 뭐 수능이 물수능이었어서, 또는 이번에 경쟁자가 적어서, 또는 내가 운 좋게 면접을 잘 봐서, 내가 진짜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취를 하더라도 주관적인 느낌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아요. 타의에 의해서 서울대에 간 사례도 그럴까요? 그럼요. 아까 제일 먼저 설명드린 자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성취를 하면 뭐해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느낌이 없을 때는 당연히 자존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1번부터 안 되니까. 자율성, 자기조절감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타의라는 거는 관계성하고도 관련이 돼요. 내가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유가 있겠죠. 나의 자의를 발휘할 만한 주변 관계나 상황이 안 되는 느낌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율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도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한 느낌, 자기 안정감이 없는 느낌이 많고, 그럴 때는 서울대에 가더라도 자기 효능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하나의 요인들이지만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세 개가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은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율성을 내가 지금 못 가진, 오랫동안 못 경험한 이유들이 다 있고,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경우에 자기주도하는 그 느낌, 자기가 선택하는 경험을 하기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내가 자율적이지 못했던 또 감정적인 이유들이 있고요. 그랬다가는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 그래서 겁나는.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 그거는 결과적인 부분이라서 내가 사실은 그러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미 내가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 편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주변에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확신도 안 들고 자꾸 테스트 해보는 거죠. 내 편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게 되고요. 연인이어도 그렇고 그냥 뭐 친구여도 그렇고. 유능성 역시 내가 주관적으로 나의 유능감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객관적으로 자꾸 가지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다 보면은 못 가져도 문제고 가져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이해하고 조금씩 접근을 해가다 보면은 분명히 개선이 돼요, 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연을 하나씩 다루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